네, 지금부터는 그 서구 선거 정치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정당 일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일체감의 어떤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시간 모델에서 정당 일체감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당 일체감은 1960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일군의 학자들이 같이 공조를 해요. 그래서 The American Voter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당 일체감은 이 책에서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느냐 하면 유권자가 상당 기간에 걸쳐 내면적으로 형성시켜온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 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서에서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요인들보다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그다음 이후 이 정당 일체감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어떤 그 요인으로서 그 위상을 지금까지 이제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우리가 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태도를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인지적으로 계산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 정당 일체감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시간 모델에서는 유권자가 사회적 중고 집단 속에서 정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소속감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가정을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가정에 또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공화당, 미국의 한 정당인 공화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가진 그러한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제 아이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제 나이가 돼서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그리고 부모님과 혹은 다른 이 친척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무슨 공화당, 민주당, 정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있겠죠, 부모들은.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공화당이 뭔지, 민주당이 뭔지, 정치라는 게 뭔지 전혀 알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공화당은 지금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공화당의 상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 녀석들은 너무 못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 우리 가족은 공화당 편이네. 그리고 우리 공화당 편과 다른 쪽에 있는 건 민주당이네. 그럼 나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고 그럼 나는 공화당을 지지해야만 하는 거네. 라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이런 그런 어떤 심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때로는 부모가 아예 아이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이전에 할아버지도 그랬고 계속 공화당을 지지해온 집안이야. 그러니까 너도 공화당 지지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을 계속 이제 거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나는 이쪽 정당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 일체감이 형성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증거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정당 일체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는 증거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처드 니미하고 켄 제닝스라고 하는 이 연구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사회화 과정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화 과정의 정당 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을 경험적인 하는 거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먼저 1965년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시간이 굉장히 지난 1973년 그리고 1982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재차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의 정당 일체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65년에 부모와 아이의 정당 일체감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아이도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반면에 부모가 민주당 지지자면 아이도 민주당 지지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1973년 그리고 1982년 그러니까 이것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부모의 품속에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73년 이제 이때만 돼도 스스로 독립하고 완전히 성인이 된 시기 아닙니까? 82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자립하고 또 어떤 정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정당 일체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한번 이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어떤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시간 모델에서 정당 일체감은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며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 일체감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가지느냐라는 건데, 일단 정당 일체감은 인식의 선별 기제, 그러니까 perceptual screen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모두 파랗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 그 정당의 관점에 따라서 정치 현상을 선별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이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이 후보가 지금 우리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다라고 한다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는지 그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적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도 정당 일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특정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책이나 쟁점 혹은 이슈에 대해서 그 정당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 이슈에 대한 해석들, 인식들, 평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혹은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그렇다면 왠지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50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의 80점, 90점을 주는 그러니까 또 남들이 보기엔 50점이다라고 해도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치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어떤 그 인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정당 일체감은 우리의 정치적 행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행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행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 결정도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 중 하나이며 따라서 정당 일체감은 투표 결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당 일체감이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당 일체감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중거 집단이나 가족을 통해서 정치적 사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자, 정당 일체감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때 정당 일체감은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가 의미를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투표 결정에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정당 혹은 어떤 후보한테 투표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표 결정에 또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바로 선거 이슈에 대한 거, 그다음 후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가 지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 쟁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선거 때마다 이슈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후보에 굉장히 좋은 능력이 뛰어난 어떤 후보가 나왔다든지 혹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후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투표 결정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후보에 대한 이 태도도 되게 단기적인 요인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매번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정당 일체감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정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일체감은 이슈나 후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투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 이슈나 후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투표 결정에 이어지도록 만들므로써 투표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unmoved mover,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 일체감은 다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투표 결정에 있어서. 그렇지만 선거 이슈나 후보에 대한 단기적 요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버예요. 이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라고 정당 일체감이 불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시간 모델에서 정당 일체감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당 일체감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 학파는 7점 척도를 사용해서 정당 일체감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돼요. 이것을 일단 응답자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귀하는 스스로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무당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응답자가 뭐 저 민주당원이에요. 뭐 혹은 공화당원이에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얼마나 강하게 그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재차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제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저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또 물어봐요? 그럼 얼마나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그 제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뭐 그렇게 강하게 지지하진 않아요. 뭐 민주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지지하진 않아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한다라면 2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죠. 약한 민주당 일체감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고 이 사람이 저는 공화당원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원이고 그다음 얼마나 강하게 그 공화당을 지지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 엄청나게 강하게 지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 경우 7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민주당원이에요? 공화당원이에요? 아니면 무당파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경우 그때 저 무당파인데요.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가. 이제 그 경우 다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무당파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공화당에 더 가까운 무당파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더 가까운 무당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당에 더 가까우세요? 무당파라고 대답한 사람한테 어떤 정당에 더 가까우세요? 라고 대답했는데도 저는 전혀 가까운 그 정당 없어요. 저는 그냥 무당파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 그 친구는 4점, 순수 무당파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좀 무당파이긴 한데 좀 민주당에 가까워요. 라고 대답을 하면 3점. 공화당이 좀 가까워요 라고 얘기하면 5점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 일체감을 1에서 7이라고 하는 이제 점수 속에서 이제 모두 그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인 공간 어느 한 지점에 모든 유권자들을 이제 정당 일체감, 그러니까 그 모든 유권자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당 일체감의 미시간 모델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The American Vot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제시된 정당 일체감의 개념은 그 이후에도 그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됐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미시간 학파의 정당 일체감, 이 모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미시간 학파를 비판을 하는 이 일군의 학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정주의자들, 리비저니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당 일체감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비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